안녕하십니까? 저는 47년간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해온 의사 김영훈입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의학의 길을 꿈꿔왔고 그 이후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셨던 어르신들,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셨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작은 실수, 식사 후 잘못된 행동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 후 짧은 순간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식사 후 사소한 실수로 인해 건강하셨던 70대 어르신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평소처럼 밥만 드셨을 뿐인데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만약 이 어르신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미리 들으셨다면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봄날을 보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정보를 아는 분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지혜이자 삶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 정보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10분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앞으로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지식과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이 정보를 꼭 기억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단 10분이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를 아는 여러분은 또 다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노후 건강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지혜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어르신들이 오늘도 웃고 내일도 건강히 걸을 수 있는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47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것은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일상을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단 하나의 행동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아침부터 구급차가 연이어 병원에 도착했고 환자들은 모두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세 분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흔한 행동을 하신 후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77세 이정숙 할머니는 점심을 드신 후 바로 목욕을 하러 욕실에 들어가셨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73세 최민호 할아버지는 밥을 먹고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시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 71세 윤서영 할머니는 식사 후 바로 동네 뒷산을 오르시다가 산중턱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저와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분 모두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한 손주는 울면서 할머니,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평소 건강하셨던 분들인데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식사 후 위험한 행동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위험하다고 진지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이 왜 위험한지, 격한 운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바쁜 진료 속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위험을 충분히 강조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47년간 응급실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후회하며 얻은 교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밥 먹고 누운다고 뭐 큰일이 나겠어? 따뜻한 물에 목욕하면 몸에 좋지 않나?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식사 후의 행동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그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던 어르신들이 그날 저녁 응급실에서 가족과 이별해야 했던 모습, 그 안타까운 순간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과 반드시 지켜야 할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여러분의 건강한 1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액은 대부분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이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 30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식사 후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선생님, 그냥 밥 먹고 좀 누웠을 뿐인데요. 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밥을 먹고 잠깐 누웠을 뿐인데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거나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그게 문제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68세 강미경 할머니께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점심을 드신 후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다가 15분쯤 지나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가족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에 있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에 염증이 생겼고 위산성 폐렴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삼키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산이 잘못된 방향으로 올라오면 기도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기도로 들어간 위산이 폐까지 영향을 미치면 폐렴, 심한 염증, 심지어 질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폐 기능이 약해져 있어 작은 자극에도 큰 반응을 보입니다. 연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수진 교수님은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사 후 절대 바로 눕지 마세요.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면 속쓰림뿐 아니라 폐렴, 식도염, 심하면 폐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밥을 먹고 낮잠을 자거나 잠깐 눕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고 나서 수많은 사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진다는 사실을요. 위산이 올라오면 단순히 속쓰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산은 강한 산성 물질로 식도와 기도를 자극하고 상처를 내며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식도 염증, 출혈, 심지어 식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누운 자세에서 음식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고 역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파에 반쯤 기대거나 비스듬히 눕는 자세도 매우 위험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나는 그냥 기대기만 했어라고 하시지만 그 자세가 오히려 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누운 상태에서는 폐압으로 공기와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아 폐렴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 70세 박순영 할머니는 식사 후 늘 소파에 기대어 쉬시다가 한 달 사이 폐렴으로 2번이나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등을 의자에 살짝 기대되 몸을 뒤로 눕히지 말고 똑바로 앉아 있으면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소화도 더 잘 되게 도와줍니다.
예전에 제 진료실에 자주 오시던 74세 정옥자 할머니는 만성 위산 역류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30분 동안 똑바로 앉는 습관을 들이신 후 약을 거의 끊고도 속이 편해지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꼭 바꿔보세요.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고 사우나 가는 게 최고지 않나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풀리지 않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식사 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수많은 사고를 직접 겪으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몇 달 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75세 이재민 할아버지는 사우나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유명하셨고 매주 친구들과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날도 점심으로 곰탕을 드신 후 바로 사우나로 가셨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근 지 10분도 안 되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사우나 직원이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삶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밥을 먹으면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으로도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결국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고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며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로 인해 뇌졸중, 심장마비, 실신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므로 혈압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준영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우나나 목욕탕 입구에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은 입욕을 삼가주세요. 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는 실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적힌 경고입니다. 여름철에도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세게 틀고 식사 후 바로 찬바람을 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혈압을 급변하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오미숙 할머니는 작년 여름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셨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에어컨 바람을 천장으로 돌리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겨울철에는 반대 상황도 위험합니다. 식사 후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바깥 공기를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뜨거운 목욕을 피하세요. 에어컨 바람은 직접 쐬지 말고 간접적으로 조절하세요. 여름엔 미지근한 물, 겨울엔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외출은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후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강한 분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살찌지 않는다고 하던데 운동은 언제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식사 후 걷거나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7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보며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 30분 이내의 격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정태영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시고 등산을 즐기셨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식당에서 된장찌개와 밥을 드신 후 바로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가셨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산중턱에 오르시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동행하던 친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연락해 주셔서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에 큰 무리가 와 추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밥을 먹으면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근육에도 혈액이 필요해집니다. 심장은 두 곳에 동시에 혈액을 보내야 하니 과부하가 걸립니다. 쉽게 말해 차가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처럼 심장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언덕 오르기,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같은 행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이때 심장 혈관이 막혀 있다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김현수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이내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 관련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69세 송지연 할머니는 식사 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 동네 공원을 빠르게 걷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저혈압 상태였고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바꾸라고 권유드렸고 그 이후로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고 그 이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숨이 찰 정도의 빠른 걷기나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은 피하시고 동네 공원을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식사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노년기에 오히려 심장과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세요. 지금까지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눕기,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격한 운동하기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꼭 지켜야 할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진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오영미 할머니는 이산 역류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바꿔도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식사 후 10분쯤 지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보다 이게 더 낫네요. 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 최소 30분 동안은 바르게 앉아 계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등을 의자에 붙여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세요.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소화불량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30분간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이신 후 약을 거의 끊고도 속이 편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약보다 낫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족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세요. 식사 후 혼자 조용히 있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나 이웃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웃으며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소화도 촉진됩니다. 71세 박미영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남편과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 이후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후 가벼운 산책은 소화에 매우 좋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편안한 걸음으로 10에서 15분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74세 정병훈 할아버지는 동네 공원을 하루 한 바퀴 도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당뇨 수치가 높아 약을 많이 드셨지만 이 습관을 3개월 지속한 후 약을 줄이고 체중도 4kg 감량하셨습니다. 밥 먹고 30분 쉬었다가 걷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좋은 습관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바른 자세, 가족과의 대화,
30분 후 가벼운 산책.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건강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식사 후 관리를 잘해도 식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7년간 응급실에서 식사량 조절 실패로 인한 문제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 들어도 젊었을 때처럼 많이 드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밥 3공기 뚝딱이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는 먹어야 배가 차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으면 위장에 무리가 가고 심지어 심장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3년 전 70세 윤태호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평소 많이 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날 식사 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장이 과도하게 팽창해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어 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이후 식사량을 조절하라고 권유드렸고 손바닥 크기만큼만 드시게 하셨습니다. 그 후 위장이 편해지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밥, 반찬은 색깔별로 3가지, 그리고 천천히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불량뿐 아니라 혈당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꼭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사 내용도 중요합니다. 첫째, 반찬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채우세요. 색깔이 다양한 음식일수록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음식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은 피로와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 보리, 기리가 섞인 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식사 후 졸림이나 더부룩함이 심하다면 과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식하면 위장이 무리하고 혈액이 소화기관에 몰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 졸림과 답답함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식사량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자 식사 중 기도가 막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전 물 1잔을 준비해 두시라고 권합니다. 식사 중 사례가 들리거나 목이 막혔을 때 바로 마실 수 있도록 가까이 두세요. 또한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이웃이나 가족과 짧게 통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73세 최영숙 할머니는 식사 후 매일 딸과 10분 통화를 하십니다. 어느 날 통화 중 갑자기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고 딸이 바로 달려와 병원으로 모셔 큰일을 피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가 모두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식사 전, 중, 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지 아시게 되셨습니다. 이 정보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속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식사 습관을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응급실이 아닌 건강한 일상에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김영훈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여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3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